첫 시간에 배웠던 게 거기에 페이지 목차 빼고 그게 어디 갔지? 어디 이게 뒤로 가버렸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1이죠 이게 1이죠. 여기 1페이지에 여기 요거 보시면 요거 지금 요거죠 지금 맨 처음에 그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죠. 2는 이제 등기법이고 지조 요거 첫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1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그림의 이제 공시법령에서 등기법하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오고 그다음에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하고 대장의 관계 그래서 1번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뭐가 돼 있다고? 이원화돼 있다.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돼 있다. 써놨어요. 그래서 자 토지는 하나인데 이원화돼 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등기부하고 대장은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되니까 거기 까만 글씨로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 토지 표시와 소유권을 뭐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하는 규정 그래서 지적에서는 소관청은 등기소로 뭐하고 등기를 촉탁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한다고? 통지해서 항상 등기부의 소유권하고 대장의 소유권을 뭐 해야 된다고?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거기 A, B, C, D 1, 2, 3, 4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다행이니까 답으로 나오는 게 앞에 소유권이 써 있고 소유권의 가압류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의 가압류 이런 식으로 소유권의 뭐라고 가압류라든가 소유권의 뭐라고 가처분이라든가 소유권의 가등기 이렇게 나오죠? 절대 대장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써요 안 써요? 대장에는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에 뭐라 나오면 통지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게 답이에요. 이런 게 한번 들어두시긴 하세요. 이런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압류라고 하는 게 가압류하고 가처분 얘기하는데 그 압류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압류. 뭘 압류한다 들어보셨죠? 세금 안 내면 뭐가 들어와요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와요. 그걸 만약에 궁금하시고 호기심이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한번 안 내보세요. 그럼 본인 부동산에 뭐가 들어와요?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요. 그게 압류예요. 이제 가압류는 뭐냐면 가짜가 들어가 있죠. 임시가예요. 임시가. 이런 얘기예요. 임시가 뭐냐면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A가 이 갑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려줬어요. 이 돈을 안 갚아. 돈 안 갚으니까 이 A가 이 갑한테 소송을 해. 뭘?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하죠. 법원 소송하게 되면 이 소송 중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자 소송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소송 중이라는 걸. 그래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촉탁을 해서 법원이 촉탁해. 여기도 뭐가 들어와요 이거? 가압류가 들어와요. 가압류가.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내 눈에 갑구에 뭐가 보이면 가압류가 보이면 아하 지금 이 현재 소유권자가 누군가한테 뭘 빌려갖고 돈 빌려갖고 지금 뭐예요? 소송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가압류가 보이면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어느 사람한테 뭘 빌려갖고 돈 빌려서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절차상 어떻게 되냐면 얘가 소송 중에 가압류 걸어놓고 자 뭘 받아요? 판사가 이제 뭐예요? 자 갑은 A한테 채무를 이행하라고 뭐예요?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판결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 경매 관련된 배우면 뭐예요?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뭘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들어보셨죠? 그럼 경매 신청하면 그런 경매를 여러분이 이제 잘 공부를 처음 하니까 그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할 것 같아요. 강제 경매라고 할 것 같아요. 다 배우셨어요 벌써?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걸 강제경매라고 얘기해. 강제경매. 그래서 강제경매라 이거 그래서 강제경매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는 게 이게 뭐예요? 갑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류. 응? 그러면 자 여러분 만약에 뭐예요? 여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럼 1번에서 자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예컨대. 자 갑이 돈을 안 갚죠?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하죠? 이런 경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아까 무슨 경매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경매는 뭐라고 얘기해? 그래 임의경매지. 뭐 이렇게 왜 망설여요? 아니 경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제하지 임의경매 둘 중에 하나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만 하나 외웠으면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임의경매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를 뭐예요? 법원에서 이제 촉탁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생각에 잘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편의상 들어줘. 그러니까 이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자가 신청한 뭐예요? 경매를 임의경매인데 임의경매는 뭐예요? 임의경매는 갑구에 여기다 임의경매라고 써요. 이 저당권 등기 아래에 임의경매라고 써요.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저 갑구에 쓰는 거예요? 을구에 쓰는 거예요? 을구에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틀리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항상 시험에 나오면 그냥 외워두세요. 항상 뭐라고 잘 모르면 그냥 뭐예요. 자, 제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그 무슨 태진아 씨가 노래 부르는 게 중에 뭐가 있어요? 그럼 옥경이구나. 옥경이를 뭐라고? 갑경이 그렇게 외우세요. 뭐라 외우자고? 갑경이 갑구에 경매가 들어온다. 여기다 뭐라고? 임의경매라고 들어와요. 임의경매. 왜? 얘는 얘한테 소유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임의경매는 어디 들어와 이거? 갑구에 들어와요. 뭐라 외우자고? 갑경이 그렇게 외웁니다. 뭐라 외우자고? 갑경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모르면 갑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항상 뭐예요? 저당권자가 했으니까 꼭 어디 들어올 것 같아요? 얼굴에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거 뭐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힌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자고 뭐라 외우자고? 갑경이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갑경이. 자, 하여튼 그러면 가처분은 뭐냐 하게 되면 가처분은 이런 거예요. 가처분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진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건 가압류가 들어간다 이게요. 근데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자,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니네 집 앞에 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 집값 떨어진 소리가 뭐예요? 나는 귀에서 뭐예요? 착착 떨어진 소리가 들린다. 나한테 팔면 뭐예요? 내가 제값을 쳐주고 나는 뭐예요? 나는 자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랑기야. 기가 뭐예요? 기가 가벼워.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6개월 후에 그 자기 집 앞에 월드급 경기장이 들어섰어요. 이게 민법 110조 뭐야 이게? 사기야 사기. 사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한테 사기당한 걸 너무 자 억울해하고 있는데 일단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갑에서 을한테 이렇게 넘어갔죠? 을한테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자 이거 사기당했으니까 이 등기를 뭐라고?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자 근데 소송하는데 이 민법 110조의 단서조항이 뭐라 되어 있어요? 단 선의삼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선의삼자가 얘 믿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병은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는 거이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뭐예요? 이 갑이 소송하면서 법원의 촉탁으로 뭐가 들어와요? 여기다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편의상 단순하게 외울 때 그럼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두 개를 다 외울 거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외우라니까요. 자, 내가 뭐예요? 내가 이제 지금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추우니까 동네 사람이 학원 다니는 걸 몰라. 근데 이제 봄 지나죠?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안 보이네? 그 애기 엄마 뭐 하지? 그럼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소문이 다 나. 어디 다닌다고?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고 다 소문이 나. 그럼 와서 다 물어봐.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데 막 그냥 딱 단순하게 내가 누구 집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사돈의 팔등까지 다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해.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면 돈 얘기가 들리죠? 그럼 뭐 하라고? 가압류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가 들리면?
돈 얘기 나오면 감리예요. 어? 돈 빌려줬다 그러면 무조건 감리야. 근데 돈 얘기는 안 들려. 그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툼 있으면 그냥 가처분 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슨 얘기가 안 들리는데 돈 얘기는 안 들리고 돈은 아니야.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뭐예요. 돈 얘기는 아니야. 하여튼 돈이 아닌 다툼은 다 뭐 하는 거니까. 다 가처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돈, 가압류. 안 돈, 가처분. 단순해요. 돈에 관한 다툼은 뭐라고? 가압류. 돈이 아닌 다툼은 뭐라고? 가처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면 앞에 소유권이 붙지만 소유권에 뭐가 나오면 가압류 가처분 나오면 그건 뭐예요? 통지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어?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 들었죠? 이제 들게 또 이제 까먹어야 돼요. 아, 인간인데 왜 안 까먹겠어? 까먹고 나서 또 다시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 자 보세요. 기본서를 보시면 자, 차례가 나오고, 차례가 이제 여기 차례가 나오죠? 차례가 1편, 2편 차례가 나오죠? 차례가 나와요. 우리, 자, 이, 뭐는 차례에서, 자, 공간정보 규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장은 뭐예요? 의의하고 등록사항 나오죠?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6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1장은 뭐예요? 지적에 대한 의의 총칙이고, 자, 2장은 등록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적을 좀 뭐예요? 디테일하게 왜 시험에 뭐예요? 시험의 지적에서는 자,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예요? 일전에 거제도에 있는 어느 주부님이 자, 이 중개사법을 95점 맞았어요. 왜? 중개사법은 제가 뭐예요? 제가 자, 그랬어요. 한 6년 전에는 자, 전라도 쪽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주, 광주, 목포 다 돌았어요. 그래요. 요즘 최근 3년 전부터 이제 경상도로 해갖고 지금 자, 거제, 진주, 자, 마산, 울산 있죠? 내일은 좀 세종시 갑니다. 세종시 가는데, 이 전국을 다 돌아다녀봐도 모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의 모든 기본, 자, 전략은, 점수를, 중개사법을 몇 점,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95점 맞는 사람도 있고, 8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공법을 배우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공법을, 어디 그게 인간이 할 과목입니까? 인간이 할 과목이 아니야. 그거는 자, 35살 먹은 거제 그 주부님이 중개사법은 꽈랑 넘겼어요. 꽈랑만 넘겼어요. 근데 뭘 점수 높아갖고 중개사법이 95점이라 아주 합격했는데 그것도 뭐예요? 한 문제 더 맞아서 합격했어요.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왜 시아버지가 하도 좋아갖고 프랜카드 걸었다 그랬죠? 근데 프랜카드 거기 동네 걸었어요. 거기 사무실하고 거기 공장에다 프랜카드 걸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사법고시 붙어갖고 뭐예요? 그 프랜카드는 봤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했다고 프랜카드 거는 거 처음 봤다고. 근데 그 프랜카드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합격한 사람이 이름이 커야 되잖아요. 합격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누구 이름이 더 컸냐면 시아버지 이름이 더 큰 거예요. 시아버지 누구의 며느리 누구.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한 문제 더 맞아갖고 합격했다는 게 그것에서 합격한 거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전략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몇 점 이상을 80점 이상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만큼 하면 맞아요. 다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공법은 아무리 뭐예요? 지어자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무슨 공부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도 똑같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공법을 모의고사 봤는데 70점, 80점 맞죠? 저 그분하고 사귀지 마시고 나중에 이용만 당하니까 사귀지 마시고 하여튼 50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조건 뭘 점수를 올리고 중개사법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정이에요. 그 다음에 쉬운 게 지정이에요. 지정은 하면 할수록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과목 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 올라가는 점수가 올라가죠? 이게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이에요. 이건 하면 할수록 올라가요. 공법은 아주 특이한 과목이라 하면 할수록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보링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보링 하러 가죠. 막 힘이 넘치니까 스트라이크가 막 나오고 그래갖고 나 보링의 천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뭐예요? 이제 조금 배워갖고 훅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논두렁 밭두렁해서 더 나가더라고. 똑같아. 이 공법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뭐예요? 점수 오를 것 같죠? 안 올라가요.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주의를 해두시고 뭘 점수를 올리자고. 공법도 한 문제고
중개사법도 점수를 한 문제 똑같으니까 뭘 올리는 게 나으니까 중개사법 올려요. 그래서 공법은 꽈랑 맞고 아유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그 훌륭한 유 교수님께서는 20문제는 풀고 20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그 짜고 그렇죠? 그 짜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그런 뭐예요? 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아니라 고사성어가 있어요. 조삼모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삼 조금 모르면 3번. 모두 모르면 뭐라고? 4번으로 20문제를 찍고요. 찍고 자 하여튼 20문제나 제대로 점수해서 꽈랑 넘기고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법을 몇 점 이상 맞자고 80점 이상 맞자는 거죠. 근데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하여튼 10개 이상 맞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적 있죠? 지적은. 지적은 크게 이제 뭐예요? 크게 6가지를 나눠봅니다. 6가지를 나눠봐서 일단 뭐가 있고 자 총설 부분이 있어요. 지적이 뭐냐? 총설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국가가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뭐가 생기면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그 이동이 생긴 대로 지적을 뭐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목차인데 목차를 머릿속에 자꾸만 그려보세요. 자 지적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국가가 토지가 생기면 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거들라고 등록상이 뭔데 소재 지번 지모 이렇게 소재 자 그다음에 땅 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모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다음에 좌표 이런 걸 정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고 이동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달라리 자예요 움직일 동자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대장상에 소유권자가 갑이란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자기 토지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붙이죠 그럼 지목이라는 게 대로 바뀌죠 달라졌다 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바뀌게 됐죠 이렇게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이런 뭐예요 면적이나 경계라든가 좌표는 측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아웃라인을 정하는 거야. 아,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있으면 등록한다. 공부에다가. 이동이 생기면 뭐하고?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측량이 필요한. 이렇게 아웃라인을 머리에 정해놓으면 그 시험을 딱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사람이 안정감이 생기고 찍기라도 하지. 딱 쳐다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야. 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아 이렇구나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머리에 목차를 머릿속에 잡아놓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살을 붙여가던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죠 지적이 뭐라고 토지가 생기면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이동이 생기면 정리한다 그래서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하다 자 책을 넘기세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이거는 시험 문제 요새 마지막에 뭐예요? 나온 게 용어가 20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골고루 2~3문제씩이 나오니까 요 별표하는 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책 넘기겠습니다. 어디? 자, 거기 지적의 제도의 의 이렇게 나오죠? 몇 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21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자, 거기 시험 문제 자, 거기 그 지적의 의의를 참고로 보시면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위임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이를 국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비치하고 관리해서 공개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땅은 누구 관할이에요? 국가 관할입니다. 그 기본 국가 관할의 기본을 좀 이해해 주시면 자 이게 이제 뭐예요? 기본 바탕의 국가라는 토지는 국가 개념이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토지는 국가 개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연장되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토지 대장에 자 갑이 바다를 매립했죠. 이 바다를 매립한 갑이 뭐예요? 원치스겠으니까 토지 대장에 갑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 등기하고 그래야지만 이 땅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에? 근데 대장이 뭐예요? 토지 대장의 소유권을 누락했어. 실수로. 그러면 그 실수를 누가 했냐면 토지는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 관할이니까 이 갑이라는 진정한 소유권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누굴 상대로 소송하는 거이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토지는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 관할이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신축 건물 줬어요. 이 건축물 대장을 뭐예요? 건축물 대장에 이제 만들어 갖고 건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 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누락이 됐어요. 소유권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 대장은 뭐예요? 자, 지방세 거들라고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자체야, 지자체. 그러니까 만약에 보존등기 시험 문제에 보존등기 자주 나와요. 보존등기 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누굴 상대로? 건물을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본 원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나서는 이해하면 뭐예요?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고개를 끄덕이도 안 돼요. 고개 끄덕이다 올라오면 잃어먹어. 잊어보니까 너무 고개가 끄덕이지 말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건국판 X, 건국판은 아니에요. 건국판 아니다.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항상 지정은 누구 관할이라고? 국가 관할이다. 그 생각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듣는 거야. 또 듣고 잊어먹고, 또 듣고 잊어먹고 반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우연히 어떻게 뭐예요? 우연히 무슨 짤 방송을 봤는데 그 짤 방송은 그게 뭐냐면 그 닮아야 놀자인가? 그런 짤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박신양인가 뭐 주인공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노수님이 뭐냐면 노수님이 그 박신양이 뭐를 물어보니까 너는 나보다 내가 80년 이상을 뭐예요? 깨우치지 못한 걸 널 깨우쳤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냐? 이게 뭐냐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잖아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 그러니까 걔가 박신양이가 그 물 빠진 항아리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연못에다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그 노수님이 80년 동안 깨우치지 못하는 걸 누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발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답이라도 외우라는 얘기예요. 답이라도. 그냥 뭐라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2번에 그 1번을 발표합니다. 자, 1번을 발표하시고 뭐가 나왔어요?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 지적법을 공부할 때 자, 주체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 나오냐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책을 통틀어서 거기 모든 토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토지에. 그러니까 내 눈에 한글을 알고 있는데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죠. 이 모든 토지에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와요. 항상 왼쪽에는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이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책에서 모든 토지에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 딴 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도 나온 거예요. 모든 토지 나오면 항상 왼쪽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모, 자, 경계, 좌표 등을 모해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 등록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 여러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사무실에서 책상에다 뭐예요? 이렇게 지도 있죠? 우리나라 전도를 뭐예요? 펼쳐놓고 본인이 뭐예요? 자대고 이렇게 그어요. 이게 뭐예요? 경부 고속도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긋죠? 그러니까 이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모든 토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을 답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대통령을 찍었다. 답으로 찍었다 하니까 그래요. 찍었다 하니까 어느 학생이 시험 보러 가고 시험 보고 와서 집에서 나 시험 잘 봤다. 특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을 답으로 찍었다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다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중앙정보 다닌다고 그걸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 다니니까 이거 봐라. 대통령을 찍네? 이거 불경죄야. 그래서
그 선상을 뭐야, 그 남산 뭐야, 중앙정부 남산 저기다 잡아다가 너 간첩이지 하고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이 반병신 돼갖고 그게 소문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험에는 대통령이 답에서 사라졌습니다. 절대 대통령 뭐로 안 나온다고? 답으로 안 나와요. 왜? 대통령을 찍으면 그게 불경죄니까. 근데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예요? 몰라도 돼요. 그 사람 죽이든지 찍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은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내용이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면 그냥 모든 토지 나오면 답이 항상 왼쪽은 누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거 이외에 지적 제조사도 있고 제가 지금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괜히 계속 써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쓰고 또 나오는데 또 쓰고 세 개만 써 있어. 머리는 시원해. 그럴 것 같아서 말로 계속 합니다. 모든 토지의 지적 제조사, 지적 공부 구축,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 이게 이제 나중에 지적 공부 공부할 때 그거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신청 전국 단위하고 적부재심사 딱 몇 군데만 나와요. 6군데만 나와요. 딱 몇 군데 나온다? 6군데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뭐예요? 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장관은 지번을 시군구 별로 뭐예요?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토지에 지적재소사, 지적공부 구축 있죠?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이용, 자,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척부재심사,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꼭 이거 6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라고 나중에 또 하여튼 뭐예요. 암기 보충해서 컨닝 페이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10월달까지 못 외우게 되면 항상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오므라이트에다 복사해갖고 가져가서 쓰는 거지. 컨닝하는 거지. 걸리면 먹어야 되고. 딱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외울 때까지 외워보고 안 외워지면 뭐하라고? 컨닝하는 거야. 살 수 없이 붙어야 되니까. 하여튼 국토교통부장이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도시시장 이게 시장. 자, 이것도 6개인데 중요한 것은 6개 중에 3개가 제일 중요해요. 3개가 뭐냐면 자, 승인받는 거. 승인받는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승인받는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 지적공부의 반출이에요. 반출은 우리가 등기부는 전산화돼 있어요. 다 전산 등기부예요. 근데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형태가 2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건 뭐예요? 어디에? 자, 남구청, 동구청 써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있죠.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갖고요. 저도 가만히 앉으면 공부는 안 하고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이 막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여기 울산은 왜 서구청이 없어요? 울산은, 아니, 북구, 남구, 중구 이런 데 있는데 서구청 없는 것 같던데? 없죠? 시험에 안 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했어. 아니 서구청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랬어. 서구가 없어요. 서구가. 동구 뭐예요? 남구, 북구, 중구 그러지 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동쪽에 서 있으니까 서쪽은 서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슨 울산에 무슨 풍수지리를 짜지는 건지 서구를 안 만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구청에 가면 지적서고에 이 종이리 된 것을 뭐예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 화재가 나면 밖으로 빼내야죠. 그게 반출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차상 누구의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장이 뭘 받으면 승인받으면 뭐예요?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반출이에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있어요. 지번을 변경하는 거죠. 지번을 변경하고 뭐 할 때? 축적 변경할 때. 요 3가지일 때만 뭐예요? 3가지일 때만 뭘 해요?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 3가지만 승인받으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지적 공부를 뭐예요? 지적 공부가 화재로 멸실됐다. 자, 이 지적 공부를 멸실로 인하여 공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구한다. 복구 시 뭐가 필요하다? 이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 틀린 말이야. 네.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승인받는 건 무조건 내 눈에 승인 보이면 딱 몇 가지만 있는 거야,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다시 왼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왼손. 왼손 올려보세요. 본인 반지 끼고 있죠? 반지 2개 낀 사람은 더 좋아해요. 하나 만질 때마다 반지 축척. 또 하나 만질 때마다 반지 축척. 뭐라고 외우자고? 반지 축척.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한 문제예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뭐라고 외우자고? 반지 축척, 반지 축척. 반지 볼 때마다 반지 안 끼신 분은 자, 이때 사무실 가서 네임펜 있죠? 네임펜 빌려다가 여기다 이렇게 실반지식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그려갖고 볼 때마다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자고? 반지 축척, 반지 축척 외웁니다. 중요해요. 올해 나오니까, 이거 매년 나오니까, 딱 봐서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승인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반지 축척뿐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문제 자체가 12번 문제인가? 그 문제를 잘못 냈어요. 자, 이 세 가지뿐이 없는데, 지적 전산자를 이용할 때 승인받는다. 그게서 답이 없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답이 없다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 계속 뭐예요? 거의 매년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 뭐 외우자고? 반지 축척, 반지 축척. 반지 볼 때마다 반지 축척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라고? 승인이. 승인. 자, 그러면, 자, 거기, 2번에 보면, 그거 이제 2번도 별표하시고, 토지동의 신청 나오죠? 토지동 신청이에요. 그러면, 자, 거기 뭐라 써있냐면,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미 치고, 소관청이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줄 치세요. 그 동그라미 못 치니까.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치세요. 직권. 지금 이게 문장이 세 줄이죠?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대장의 소유권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 답이라는 토지에다가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갖고 뭐가 됐어요, 이거? 이 대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지동이 생겼잖아요. 왜? 이동이 달라있자니까. 이동이 생긴 거죠? 달라졌죠? 그럼 이렇게 뭐가 생기면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자, 이 토지 소유자 가봐. 네가 일단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을 하라. 신청. 이거 바뀌었다고. 그 신청서 내면 그 신청서 토지동 신청서 내면 받는 사람이 누가 받아요, 이제? 소관청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받아서 이렇게 대라고 정리를 하겠죠? 이동이 생기면 뭐라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게 신청하지. 몰래 집줘놓고 뭐예요?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뭐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으로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 제대로 거두려면. 그럼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자, 우리는 뭐예요? 자, 누구처럼 IQ 180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머릿속에 뒷가찍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명사만 있죠? 명사만 핵심 키워드 단어만 찾아갖고 동그라미 치면서 빨리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줄거하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이렇게 토지동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첫 번째 줄에는 뭐만 보고 토지에 이동만 동그라미 치고. 자, 이동이 생겼으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이제 달라졌구나. 그럼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거구나. 신청하는 거구나. 누가 받고? 소관청.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구나, 이거. 직권하겠다. 이렇게 빨리 5단어로 빨리 뭐예요? 빨리 읽어야지만이 시험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훈련하자 하는 게 훈련하자. 그죠? 훈련하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 3분의 1이 IQ 100이 안 됩니다. 98짜리가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뭘 하는 거니까? 공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머리는 나쁘지만 뭘 안다고? 공부 방법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빨리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걸 읽을 때는 뭐예요? 계속 머릿속에 이제 뭐라고? 토지동이 생겼구나. 신청해야 되는구나. 소관청이 받는구나.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구나. 직권을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자꾸만 이해하면서 읽으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로집어 넣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로집어 넣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집어 넣기 문제 나오니까 보세요. 자, 3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는데 그 3번도 별표하시고.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의 즉슨 자, 이렇게 직권을 하니까 직권하죠? 직권하니까 왜 소유자가 신청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울산에 있는 뭐예요? 동구든 남구든 그 구청에서 지적과에서는 분기별로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혹시
논에다가 집 줘놓고 이렇게 뭐예요? 집 줘놓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겼는지, 예, 현재 사항을 뭐예요? 현황을 뭐 하는 거? 현황을 조사하는 뭘 수립한다는 게 이거.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계획을. 다시 뭐라고? 자기 남구, 중구 있죠? 동구 자기 관내의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달라졌는지 현재 사항을 뭐 한다고?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계획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써있죠.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무엇으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왜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한다고 바로 위에 그렇게 써있잖아.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한다 그랬으니까 이 직권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이동의 현재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자,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뭘 수립한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놨죠? 꼭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이동 계획,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이거 틀린 말이다. 아니죠. 네. 승인 받는 거 뭐라 했어요? 이거 세 개뿐이 없는데 이거 이런 게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간다니죠. 이렇게 잠깐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하여튼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뭐라고? 반지 축척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외워야 되니까 하여튼 뭐예요? 일단 반지 뺄 때 그 반지도 끼고 주무시진 않죠. 반지 빼고 끼고 잔다고요? 그거 비싼 거예요? 무슨 다이아? 네. 아니 나는 반지를 그냥 끼고 잡니까? 그냥 세수하고 뭐 비누칠할 때 이거 그냥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게? 그렇구나 요새. 자, 하여튼 공부를 위해서요. 꼭 그 빼진 않더라도 반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한번 만지면서 만질 때마다 뭘 외우자고? 반지 축척.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반지 축척. 물론 이제 제 입에서 시험 볼 때까지 한 3,000번 정도 얘기합니다. 반지 축척. 오늘도 지금 벌써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3,000번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머리도 양심이 있지. 3,000번 듣는데 굳게 믿습니다. 굳게. 10월달까지 3,000번씩 듣는데 3,000번이 뭐야? 한 4,000번 들을 것 같은데. 뭐라고? 반지 축척. 뭐 하는 거라고? 승인 받는 거야. 승인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 났어요. 그 다음에 자, 시험이 18회 때부터 나왔어요. 18회 때 나와갖고 그 한 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이 친구가 요 동자를 뭐로 바꿨어요? 용자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낸 게 이게 18회 때부터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이 아니라 뭐라고? 동이라는 거 벌써 글자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죽어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았어요. 계속 문제 나왔어요. 요새는 2글자씩 고칩니다. 글자를 2글자 고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그게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뭐라고?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뭐하되?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으로 읍면동을 수립할 수 있다 써있죠? 그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시군구 동그라미 읍면동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시군구가 바로 뭐예요? 그 소관청 개념이죠? 소관청.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구역이 뭐라고? 시군구다. 이게 시군구. 관리하는 구역이. 관리하는 구역이니까 뭐로 나오면 안 돼? 이게 시도 나오면 안 되겠죠?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에 자기 관리 구역부터 얘기니까 시군구. 그 시군구보다 밑에 단계가 뭐라고 이거? 읍면동이다. 이제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옆에 기출이라고 이렇게 기출이라고 나왔죠?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 써있죠? 그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승인 받는 게 요거 3개만 승인 받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 승인 받는다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걸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답을 외우면 되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22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가 답만 한번 확인해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왔어요? 승인 나오죠?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이런 단어가 있나 보라니까, 이런 단어가.
이 반지 축척이 없으면 이건 틀린 답이다. 그런 얘기야. 틀린 답이다. 어? 이해하셨죠?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요령 있게. 자, 요령 있게.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이게 32회 때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예요? 공간점은 안 읽어봐도 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요. 당연히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토지의 이동 현황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1번이 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틀리는 사람이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요. 이런 거를 틀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금만 본인이 노력만 하고 외우면 충분히 10개 맞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작년 문제가 그거예요. 시군구 읍면동. 그게 1번 답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여러분 용어 나오는데 용어는 안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참고로 겹치는 거 빼놓고는 뭐예요? 거기 2번에 지적소관청이라고 또 써있죠?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어떤 게 지적소관청이냐? 이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특별자치시장. 이게 세종시장이에요. 특시장. 이게 세종시장입니다.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군수, 시장 뭐라고? 시장 군수 뭐예요? 군수 구청장을 뭐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게요. 이게 바로 지적소관청이에요. 물론 거기 뭐 길게 뭐예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 가로 안에 자, 그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밑에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행정시장 있죠? 그게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이 뭐예요? 그도 소관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지방자치법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반대적인 해석이 군수 또는 구청장 할 때 가로 열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한다 써있죠? 시장은 제외되고 그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고 한강이 흘러가고 자 서울특별시에 서울시장이 있죠? 서울시장이 있어요.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각 뭐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그 다음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기신도시 있죠? 일기신도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은 고양시. 그죠? 개발사업 명칭은 뭐예요? 일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쪽하고 남쪽의 동서방향으로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은 성남시. 개발사업 명칭은 뭐예요? 네, 천당 아래 분당이에요. 분당.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양 평천이죠? 평천. 안양시가 있어요. 자, 인구 50만의 대도시입니다.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이 구가 있다. 그러면 어느 시에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죠?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으면 누가 이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치구고 여기는 뭐예요? 비자치구죠? 그거 따져묻지 않겠다는 게. 무조건 구청장이 무조건 소관청이에요. 여러분 공법 배우다 보면 자치구하고 비자치구를 구별하셔야 돼요. 공법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근데 절대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그렇게까지 구별 안 해요. 무조건 뭐라고? 어느 시에 구청장이 있으면 뭐라고? 그 시장은 제외돼요.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청장이에요. 근데 이 구청장은 자치구나 비자치구나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진 않는다. 무조건 구청장이면 무조건 뭐라고? 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옆에 고양시 옆에 파주시가 있어요. 파주시가 있어요. 파주시. 이 파주시는 뭐예요? 파주시는 구가 없어요. 구가. 보통 구가 없는 데는 보통 인구가 이게 50만 이상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 30만 정도 넘어요. 여러분 세종시를 안 가봐겠지만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혹시? (30만) 조금 넘어요. 안 가봐도 알아. 글자 보고 알아. 여튼 그러면 세종시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세종시장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 그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장이니까. 세종시장이 뭐예요? 소관청입니다.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 군, 구를 말한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자, 어떤 친구가 뭐예요? 젊은 친구인데요. 와서 물어봅니다. 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게 왜 틀렸냐고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빠졌다고?
장, 수 있죠? 장자가 빠져서 장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시군구는 이 시장이 관리하는 구역이 뭐예요? 구역 시군구라는 건 그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하는 구역이란 얘기지. 지적 소관청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직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적 소관청은 소관청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라고? 시, 군, 구란 얘기예요. 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필지는 법이 정한 단위예요. 등록 단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 담당 공무원은 자기 관내 땅을 1토지, 2토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한다고? 1필지, 2필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26페이지에 거기 토지 표시가 나와요.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잡혀 있죠? 6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6가지를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표시는 뭐가 토지 표시라고? 6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그걸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5번의 토지동은 그런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논에다가 뭘 지면 답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되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지목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상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의 이동을 한다. 그죠? 그러면 충청남도 연기군 하면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 행정시가 바뀌었죠? 그게 뭐가 생긴 거예요? 그 토지동이 생긴 것이다. 달라진 거다, 이게. 딱 몇 개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6개만 바뀌는 게 토지의 이동을 한다. 토지 표시가 6개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작은 축척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 땅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땅값이 싼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게 등록전환. 그죠? 축척은 뭐예요? 어디에서 항상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큰 축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축척은 뭐예요? 축척은 자 지적, 지칠 해서 축척이 7개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 7개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축척이 6천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천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500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작은 축척이고 이게 뭐라고? 큰 축척이에요. 500분의 1축, 이게 대축척이고 이게 작은 축척, 소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세요. 교수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1000분의 1이 500분의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런 질문을 뭐예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강의하다 보니까 그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그런 분이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아하,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예요? 1,000원 달라는데 엄마가 항상 얼마 주니까? 500원만 주니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수 모양이니까 뭐가 큰 거예요, 이거? 500분의 1이 더 큰 겁니다. 큰 축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실만한 땅이 하나 갖고 있어, 이 땅. 그럼 우리가 뭐 실제 거리는 미터죠, 미터. 미터예요, 실제 거리는. 눈에 보이는 거리가 미터잖아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예컨대 만약에 가로가 20m. 세로가 만약에 30m다, 30m. 이만한 뭐예요? 이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 땅이 있다. 근데 이만한 땅을 뭐예요? 자, 국가는 지적서리 사무규정에 지적도라는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도면은 자, 스케치북만 한 거 있죠? 요만한 크기예요. 이게 요만한 크기로 그려요. 이렇게 요만한 이런 크기 그려요. 그러면 가로가 몇 cm고 40cm. 가로가 40cm. 40cm. 자, 세로가 몇 cm고 세로가 30cm. 이렇게 크기를 그려요. 스케치북만하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메타인 땅들을 센치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그게 바로 축척이에요. 줄이는 거예요. 축소시킨다는 게. 그러면
만약에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하게 되면, 자, 1000분의 1 하게 되면, 자, 1cm는 뭐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m는 100cm니까. 100cm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 2개. 2000cm예요. 여기죠. 네, 100cm니까. 100이니까. 자, 이렇게 100cm. 20에서 100 2개. 2000cm죠? 그 1000분의 1 줄이면 뭐예요? 공 3개 주면 여기로 몇 cm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2cm로 들어와, 2cm. 이해됐죠? 그래. 30m니까 뭐예요? 3000cm니까. 공 3개 주면 몇 cm로? 3cm. 요만한 크기로 들어온다니까요. 도면상에. 근데 이게 이제 뭐 그걸 대축척으로 얼마로 옮겨요, 지금? 500분의 1로 옮겨보지 않죠. 그러면 2000이니까 공 2개 지으면 5, 4, 2씩 그러니까 몇 cm가 되는 거예요, 이제? 2cm가 아니라 4cm가 되죠, 4cm가. 그죠? 4cm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공 2개. 5, 6, 30이니까 몇 cm가 되는 거예요, 이제? 6cm가 되죠, 6cm. 6cm가 되는 거죠, 6cm. 그죠? 그게 더 커졌죠? 작은 축척에서 뭐라고? 큰 축척으로 옮겨갖고 그 규모를 더 크게 해갖고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해갖고 뭘 많이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금을 걷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축척이 바꾸게 되면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몇 배로 더 늘어갈 것 같아요, 몇 배로. 여러분 생각해. 몇 배로 더 늘어나요? 1000에서 500으로 바꾸면? 그래, 그림 그렸잖아. 이게 4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2배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앞에서 4배 그러니까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그 지적 측량 기사 있죠? 측량 기사 시험에나 나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놈은 누구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얀 소금을 뿌린 듯한 그 봉평에 가면 메밀꽃 있죠? 그 메밀꽃 그 필 무렵에 그 지 마누라한테 뭐예요? 물레방강에 끌려가갖고 그 공이로 물레방강 공이로 머리 터지고 뭐 시신에서 그 하천으로 떠내가다가 119 소방대원한테 구조돼갖고 119 소방대원이 빰떼기를 5개 맞고 내는 놈이 그런 문제를 내는 놈이에요. 절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여기 축적 변경을 우리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법 조문을 그대로. 법을 해석해 뭐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된 뭐예요? 이런 경계점이죠, 경계점. 이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 큰 축적에서 옮기는 거. 그게 축적 변경이에요. 그러면 기본의 시험 문제 만약에 뭐예요? 용어로 잘 안 나오는데 요즘 자 만약에 종합적인 문제를 나올 때 항상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져요. 어디서만 이루어진다고? 지적도. 그러면 그 한 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그 인간이 자 뭘 할 수 있는데 지적도에 등록된 써 있는데 지적도를 뭐로 바꿀 것 같아요? 임야도로 바꿔요. 임야도로.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 주자니까요. 항상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적도는 지적도는 지치 그러니까 축척이 몇 개예요? 7개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임야도는 몇 개? 임야도는 2개예요. 그래 시험 문제 나왔어. 임야도니까 2니까 2개지. 몇 개라고? 임야도는 6000하고 3000 2개뿐이 없어요. 지적도는 뭐예요? 지칠 그러니까 7개. 치음이니까 7개예요. 하여튼 저 기용님만 그 가나다라 그 자음과 모음만 알면 다 푼다니까. 자, 임야도는 2개예요. 뭐하고 요 2개. 요것만 임야도예요. 임야도. 2개. 그러니까 임야도는 축적변 할 필요 없죠? 그 꼴이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적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으니까? 500분에 갈 수 있어요. 면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0.1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세금 많이 거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축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지적도에서만 해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